이른 아침 어머님이 외출한 뒤 거실에 혼자 남겨진 루루. 분리불안도 전혀 없어 보이고 너무 평화로운데요. 그런데 이 녀석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그래. 왜 그래? 괜찮아? 여기 앉아. 보호자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는데요. 대체 무엇이 이 녀석의 심기를 건드린 걸까요? 할까? 나. 이거 같이 가지고 놀자. 루루야? 기분을 풀어주려 해도 으르렁대기만 하는 녀석. 루루야? 바로 그때 갑자기 보호자에게 돌진하는 루루.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고. 보호자를 쫓아내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한참을 으르렁거리는데요. 잠시 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안정을 되찾은 녀석. 루루야? 이제 괜찮나 했더니 사냥감을 쫓는 한 마리의 맹수처럼 또다시 보호자에게 달려드는 루루. 괜찮아. 왜 그래, 루루야? 형 이거 뭐 가지러 보잖아. 왜 그래? 그러게요. 이 녀석 왜 이러죠? 루루 때문에 보호자는 집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엄마가 나가고부터는 그때를 이제 자기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제 생각에는. 그때 제가 나가면은 자기가 쉬고 있는데 뭐 자기 공간에 침범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굉장히 그때 사납게 굴더라고요. 보호자가 방에서 나오기만 하면 무섭게 달려드는 루루. 녀석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미처 피하지 못해 여기저기 물린 적도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좋고 귀엽고 예뻤는데 지금은 쉽게 막 만질 수도 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안타깝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루루 눈칫밥 먹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왜 이러는지 이유라도 알면 좋으련만. 보호자는 잘못한 것도 없이 구박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거참 제가 다 서럽네요. 내 집인 듯 내 집 아닌 보호자와 루루의 불편한 동거. 한 집 식구끼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이번엔 또 뭐죠? 루루야, 일어나. 그래, 나랑 그래. 그래도 다른 가족과는 사이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아니네요. 방금 얘기 취소할게요. 루루야. 위협하지 말고. 루루야, 일로 와. 나한테 루루야. 간식 먹자. 일로 와. 간식 먹자, 일로 와. 제작진이 준 간식도 거부감 없이 받아 먹었던 루루.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루루야, 간식. 이따 먹을 거야? 이따 먹을 거야? 이따 먹을 거구나. 이 녀석 최애의 간식도 마다하는데요. 루루가 언제부터 아드님들 공격하셨어요? 처음 볼 때부터. 처음 만났을 때 제 방에 있는데 옆에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루루야 우리 뭐 사진 한번 찍을까 이렇게 하고 찍는데 갑자기 물어버리더라고요. 좀 뭐 건드린 것도 없고. 보호자들에게 입양됐을 당시 8개월이었던 루루. 녀석에겐 사실 남다른 과거가 있다는데요. 전 집에서 좀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만 키우던 집이 아니래요. 아니요, 미용도 진짜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약간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강아지처럼 막 엄청 뒤덮여 있었거든요, 털로. 전혀 관리도 안 돼 있었고.
이거 같이 가지고 놀자. 루루야. 일로 와. 어릴 적 다견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루루. 루루야, 이리 나면 간식 줄게. 자, 이거 하나 먹어봐. 이렇게 먹지도 않고. 루루야, 이거 나오면 간식 줄게. 왜 그래? 형이랑 놀자고 하는 거잖아. 형이 괴롭히는 거 아니잖아. 뒤늦게 가족이 된 만큼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생각과는 달리 처음 왔을 때부터 보호자들에게 예민하게 굴었다는데요. 군 복무까지 마친 건장한 20대 청년이지만 루루가 달려들 때마다 새 가슴이 되고 마는 보호자. 괜찮아, 루루? 일단 좀 켜놓을까, 엄마? 루루와 한 공간에 있을 때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루루, 형 들어가도 돼? 형 들어갈게. 아니, 이렇게 이빨을 들이밀고 해가지고 침이 뚝뚝 떨어져, 나를 물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어머님을 제외한 다른 보호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야, 너희들은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그걸 무서워하면 되냐? 이기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잖아. 엄마는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무 해봐서 몰라. 형제는 나날이 심해져가는 녀석의 횡포로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루루 때문에 가족 관계까지 소원해지는 상황인데요. 거실은 루루 차지가 된 지 오래.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 어머님뿐이네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어머님과는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금 전 어머님이 방에 들어간 사이 쓰레기통을 뒤진 루루. 한번 해보니 재밌는지 쓰레기를 수집하듯 물고 오기 시작하는데요. 아, 루루야, 너 그러다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있어? 이거 일기 사고 쳤어. 누가 그랬어? 이거 뭐야 이거? 바로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 어머님의 발을 물어버린 녀석. 항상 아들보다 루루 편을 들던 어머님인데 이렇게 물리면서 생활하고 계시던 건가요? 어머님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왜 그래? 어? 너 오빠 이렇게 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쓰레기 뺏으려다 사람 잡을 뻔했습니다. 항상 착해요. 이쁘고 그런데 설마 그렇게 물으리라고는 전혀 180도 생각을 못했죠. 잠시 후 또 뭔가 사고치는 듯한 루루. 이제 보니 아주 상습범인데요. 루루야, 그거 줘. 루루야, 그거 주라고. 그거 줘. 그거 줘. 뭐 훔쳐갔네? 펜. 사인펜. 루루야. 엄마, 루루는 저렇게 부르기만 해도 지는 뭐 으르렁거리는데? 그러니까 네가 뺐든가. 어떻게 뺐냐고 저거를 고기를 줘도 안 빼주겠는데. 나도 못 뺐는데 왜 나한테 자꾸 얘기하냐고. 마이 프레셔스, 절대 안 뺏겨. 결국 어머님을 대신해 큰 아드님이 듬직하게 나서 보는데요. 뭘 던진 거죠? 밥 먹어. 루루 밥 먹어. 밥 줄게, 일로 와. 고기도 아니고 밥으로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면 엄마 잽싸게 문 닫아버려. 아이 진짜 아니, 진짜 이게 헨젤과 그레텔 방법이야. 아나 진짜. 저거만 있어야 밥 먹을 것 같으니까. 작전명 헨젤과 그레텔. 과연 루루에게 이 방법이 통할까요? 숨죽이며 지켜보던 바로 그때. 어잉?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데요? 보호자가 의도한 대로 방 안까지 들어온 루루.
물건 하나 뺐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그래 루루야 좀만 더 좀만 더. 드디어 성공. 아무도 안 물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됐어? 했어. 엄마 봐봐, 됐지? 처음에는 애기라서 애기가 뭐 몰라서 무는 거다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자주 물고 그리고 처음에는 막 책도 많이 보고 TV 그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잘 못하나 봐요. 하다가 다 포기했어요. 못된 집주인처럼 사사건건 시비 거는 루루. 보호자는 눈칫밥 먹는 새빵살이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가족이고 뭐고 없는 서열 1위 반려견 루루의 횡포를 막을 단 한 사람 불러볼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 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줄에 묶여 있네요. 너 이리 와. 설 수레이너의 방문에 흥분한 루루. 줄 저 줘보시겠어? 루루야, 너 이분 누군지 아니? 그렇게 짖어도 소용이 없어. 더 짖을 거라고. 지금 놀자고 막 그러는 거. 아, 아니에요. 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쌤이 줄을 잡아도 이 녀석 기죽지 않는데요. 지금 눈빛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이 흥분해 있고 흥분도를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도 보이고 보호자님들 한번 방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문 닫을까요? 네, 아예 닫아버리세요. 보호자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당황한 듯 두리번대는 루루. 설 수레이너가 다가가자 짖음이 점점 잦아드는데요. 루루야, 이제 좀 진정됐니?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누군가 자기가 짖고 이러면 항상 물러났는데 앞으로 오면서 못하게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짖기만 하던 녀석이 설쌤에게 관심을 갖는 걸 보니 다행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렇게 저한테 냄새 맡고 이런 거 같아 보이지만 꼴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많이 흥분해 있어요. 긴장하고. 오늘 솔루션 괜찮겠죠? 루루 어떻게 왔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 큰아들이 군대 가고 작은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간 거예요. 대학 들어가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만 있잖아요. 강아지만 데려오면 정말 이쁘게 키우려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다가 강아지를 데려온 거죠. 우리 어떤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루루가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전집에서 케어를 많이 못 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완전 무슨 떠돌이 강아지처럼 돼 있었고요.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 보면은 루루가 이제 가장 예민할 때가 뭐 먹을 거 지키거나 할 때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거기서 강아지들과 다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꽤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오래 살면서 왜 그럴까 네네네,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이고 개들은 5개월 이전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때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그 시기가 좋을 것 같진 않다. 좋았을 것 같진 않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문제 행동과 충분히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외부인이 방문하면 격하게 짖어댔던 루루. 달려들어 물진 않았지만 공격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저 처음 봤어요. 저렇게 막 침 같은 게 있는 거를. 네, 이게 이제 초고속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나오죠. 엄청나게 흥분돼 있고 눈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털에 가려 있지만 너무 엄청 화난 것 같은데. 너무 네. 무서워요 지금. 이게 사람들 싸울 때 보면 딱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이 흥분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눈 자체가 동공이 막 이렇게 확장돼요. 그러면서 뭔가 되게 강한 눈, 우리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눈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어머님 근데 아까 왜 놀자고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몇 번 오시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감독님들을. 그래서 똑같이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제작진과 어느 정도 안면을 트더니 갑자기 마운팅을 하던 루루.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놀자가 아니에요. 노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되게 긴장했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나오거든요. 그걸 보는 거는 몸의 경직도예요. 막 편하고 재밌고 할 때는 몸이 좀 늘어져서 이렇게 놀자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온몸에 힘이 꽉 들어가 있죠. 외부인이 너무 좋아서 나 좀 봐줘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루루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전혀 맥락과 맞지 않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거의 마운틴을 안 그렇죠, 안 하죠. 하거든요. 네. 저는 외부인이 거의 집에 안 오니까 이제 외부인들이 오니까는 너무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좋으면 아까처럼 침 튀기면서 으르렁거리지 않죠. 루루의 가장 심각한 문제. 집 안에서 한 식구를 무섭게 경계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와. 평소에 이러죠. 나오기만. 와. 여기서 행동을 유심히 한번 지켜볼게요. 앉아. 보호자를 노려보더니 집으로 들어가는 녀석. 그리고 시작된 으르렁.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으르렁의 의미는 뭘까요? 겁주는 거. 나한테 접근하지 말라. 경계를 한 것 같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으르렁하면 나 너 물 거야 라는 언어다.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동물학적으로 봤을 때 개들 사이에서의 으르렁은 사실 되게 평화의 신호예요. 더 이상 다가오지만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가 으르렁인데 사람들은 이 으르렁을 되게 나쁘게 생각하죠. 이 으르렁이 없으면 개들끼리의 싸움은 훨씬 더 많아져요. 근데 지금은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경고를 했는데 가까이 오니까 빨리 가서 쫓아내고 다시 저기로 들어가죠. 네. 그 우선 여기서 하나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저길 지키고 싶어 하나? 거실을 좀 지키려고. 그렇죠. 네. 보호자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자 이렇게 바로 쫓아내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거실도 지키는 것 같지만 우선 저 자기 집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집을 뺏으러 가는 게 아니야. 너의 영역을 뺏으러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쟤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걸 뺏으러 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일로 와, 간식 먹자. 그냥 간식 줄게. 일로 와, 간식. 그래서일까요? 보호자가 간식을 건네도 으르렁대며 까칠하게 굴던 녀석. 이따 먹을 거구나. 이게 다 자기 집을 지키느라 그랬던 거군요. 24시간 경계 태세인 루루 때문에 항상 가시방석이었을 보호자. 아무리 오해라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 집의 주인이 루루야. 아 맞아요. 그거 무조건이에요. 등기부등본 떼보면은 집주인의 루루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처음에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나 뭐 형들한테도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진짜 저렇게 물고 주인 못 알아보는 강아지는 크게 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도 올바른 교육 방법, 육체적 가해를 가하지 않고 보호자와의 이 관계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잘못된 것만 바꿀 수 있도록 알려줘야지 잡아서 때리면 더 물지. 아 그래요? 네, 제가 장담해요. 루루 같은 성격은 잡아서 때리는 순간 더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춘기 때 부모님들이 좀 엇나가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더 엇나가는 경우도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얘는 100% 더 엇나가래요. 물러서지 마세요. 정말 버릇없는 행동인데 그렇다고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여주면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잘못한 거야.
난 물러서지 않을 거고 여기 내 공간이야. 이런 걸 보여줘야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얘가 오지 마 여기 내 공간이야 그러면 도망가 버리면 얘는 딱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계속 그게 지금 4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진짜 물리더라도 그냥 맞서 싸우는 게 낫는 거예요? 아니요, 안 물리게 해야죠. 안 안 물리게 물리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을 해주고 이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꿔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하려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네. 녀석에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자주 쓰레기를 물고 갔던 루루. 뭐야? 너 쓰레기통 뒤졌어? 언제 뒤졌어? 이럴 땐 어머님에게도 으르렁댔었는데요. 좋아하는 간식을 줘도 꿈쩍하지 않았었죠. 왜 간식으로 유도하는 거 실패할까요? 쌤, 그걸 알면 새나기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바꾸자고 하면 누가 바꿔요? 아니 근데 뭐 쓰레기 갖고 있어도 다른 거 더 좋은 거 갖고 와도 안 바꾸던데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거고 루루 입장에서는 저게 새 거고 가치가 훨씬 높은 거예요. 누가 그랬어? 이거야 이거. 쓰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어머님이 다가가자 결국 단을 물어버렸던 루루. 미처 피할 틈도 없었는데요. 루루가 뭔가 지키고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보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가까이 간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솔루션을 해서 뭔가 바꾸기 전까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럴 때마다 저는 항상 엄마를 말리거든요.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가까이 가지 마세요. 어차피 못 뺏을 거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얘 평소 때 뭐 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여기에 엎드려 있어요. 그쵸? 산책은 꾸준히 시켜주신다고 들었는데 산책은 한 얼마나 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아침하고 저녁에 퇴근해갖고 잠깐씩. 잠깐씩. 네. 봐봐요. 얘도 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얘가 심심해요. 얘가 심심한 경우가 많아. 또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가지고 놀고 씹을 거 찾으러 다니잖아요. 보호자들이 경계하니 같이 놀지도 못하고 혼자 빈둥거릴 때가 많았던 루루. 심심해서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되어버린 상황. 녀석이 참 짠합니다. 차라리 저는 이제 우선 야외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아이들한테는 루틴이 되게 중요해요. 산책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산책을 제공을 해줘야지 짜증나도 참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신경 써주세요. 지금 봤을 때 루루가 이제 한 단어로 점점 모여지고 있어요. 루루의 문제점. 루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유 공격성. 지금 보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계속 지키고 공격성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역 방어 공격성도 소유 공격성의 일종이에요. 이 거실이 지 거예요. 이 거실 지 거, 이 소파 지 거, 저 집 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모든 걸 다 지키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개들이 다른 우리가 사냥 잘하는 동물들 보면 사냥을 잘하는 동물일까요? 엄청 못하는 동물이에요. 되게 약한 축에 속해요. 그래서 사람과 살기 전에는 사람 주위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다 보니까 자원이 많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하나 주워가지고 먹었는데 누가 와서 이거 뺏으려고 해요. 이거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선은 소유 공격성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소유 공격성은 우리는 문제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개들 사이에서는 정상 행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우리가 가축화라고 하죠. 반려동물을 만들고 뭐 착한 아이들끼리 계속 교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유전적 성향이 많이 사라져 가는데 이런 게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강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하신 게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베란다에서 살았다. 베란다에서도 다른 강아지들이랑 같이 살았다. 그 좁은 공간, 자원이 부족한 공간에서 여러 강아지가 살다 보면 분명히 투닥투닥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는 이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를 벌써 머리에 딱 인식이 됐을 거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네요.
만약에 제가 이 집에 살고 루루랑 살잖아요? 네. 없애고 싶은 게 2개 있어요. 뭘까요? 소파하고 집. 네. 이게 있기 때문에 더 여길 지킬 거예요. 소유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소파, 침대, 약간 올라간 곳 다 지키고 있어요. 이 집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피난처이자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게 돼요. 집이 있는 게 보통 개들에게 좋은데 저 집을 지키는 루루의 성향상 저것도 지금 치워버려야 돼요. 교육과 함께 환경적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공간도 물건도 지키기 시작하면 돌변하는 시한폭탄 루루. 루루네 가족의 행복한 한집살이를 위한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루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당한 보호자가 되는 법. 안전을 위해 펜스를 사용할 건데요. 처음에는 이 도구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계속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이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고 가족들이 거실에 나와도 나한테 뭐 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심어지면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우리 방 옆에다 이것들 하나도 두고 나올 때는 이걸로 이거 안 돼 라고 정확히 얘기해주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보호자들은 방에 들어가고 거실에 혼자 남은 루루. 최대한 실제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보는데요. 평소 하던 대로 소파 위에 올라가 자리를 잡는 녀석. 소파 있어요 역시. 드디어 거실로 나가보는 보호자. 과연 루루의 반응은? 역시나 바로 경계태세 돌입하는데요. 펜스를 들이대자 당황하는 것 같죠? 한 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좋아요. 앞으로 가요. 더 가. 괜찮아요. 더 가요. 더 가요. 그쪽으로 밀어내버려요. 네. 밀어내요. 밀어내버려요. 네. 밀어내요. 네. 그리고 일로 오세요. 그리고 앉아보세요. 자, 이거 지키러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는 도중에 더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정확히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만 계속 막 약몰듯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2차 시기. 이번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쭉 가세요. 겁먹지 마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세요. 네, 앉으세요 이제. 루루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파에서 하면서 계속 지키고 있죠. 절대 못 앉게 하죠. 그렇죠. 이걸 그러면서 점점 이걸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거를. 아, 내가 그냥 무조건 내가 공격성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점점 느끼고 있을 거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기 앉아있고 루루가 저기 가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겁먹지 말고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막 옆으로 돌아서 물지 않죠. 그러니까 루루는 한 번도 안 된다는 걸 그냥 못 느껴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연습해 보는데요. 나오세요. 한결 자신 있게 거실로 향하는 보호자. 오, 루루가 이제 짖지도 않네요. 보호자가 물러서지 않자 알아서 자리를 피하기까지. 네. 지금 막는 거 한 번도 없었죠? 네. 네. 거실로 한 발짝만 움직여도 살벌하게 달려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좀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여긴 원래 내 자리고 내가 왔던 것 원래 사용했던 것처럼 오면서 눈을 보는 순간 저도 뭐가 느껴지냐면 아직도 긴장해요. 아직도 솔직히 좀 무섭죠? 언제 달려올지. 그쵸? 솔직히 좀 되게 긴장되죠? 그런 게 저도 보이는데 이런 바디랭귀지를 더 예민하게 읽고 냄새로도 읽는 루루가 모를까요? 4년 동안.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자신 없을 때는 이걸 이용해서 계속 알려주세요. 그래서 습관이 돼야지만 첫째 형이 쉬운 사람이 아니야. 룰이 있고 이건 내 거가 아니었나 봐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아셨죠? 다음은 소유욕이 강한 루루에게 딱 맞는 솔루션 욕심 내려놓기. 집안의 구조를 조금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루루 집. 네, 우선 당분간 없앨 거예요. 그리고 소파는 어차피 사람도 못 쓰는 거 괜히 문제 행동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교육에 앞서 환경부터 바꿔줍니다. 집이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우선은 아예 빼버려. 편하게 쉬기보다는 으르렁댈 때가 더 많았던 루즈의 공간. 루루 집도 치워야겠죠? 루루야, 이제 지킬 곳 없어. 이거를 놓으라고 했을 때 보호자가 가까이 갔을 때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말을 잘 들었을 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너 이거 지키면 안 되고 내 말 잘 들으면 다시 줄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줄을 달았어요. 네, 우리가 회수하거나 밀어낼 수 있도록 줄을 달아놔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루루가 좋아하는 간식을 줄에 달아 물고 갈 수 없도록 고정시켜줍니다. 오케이. 바닥에 둔 간식을 보더니 바로 다가오는 루루. 이제 가져갈 것도 없어요. 묶여 있고. 벌써 이제 지킬 게 생기니까 되게 불안해요. 간식을 먹지도 않고 으르렁대는데요. 이럴 땐 바로 펜스를 이용해 간식을 회수합니다.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포기하게 해야 돼요. 계속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찾을 수 있게 하면 안 돼요. 루루, 앉아. 기다려. 달려들거나 으르렁대지 않고 얌전히 잘 기다리면 옳지. 좀 먹게 할게요. 그런데 먹는 듯 하더니 또 다시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지키려고. 이렇게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집이 없으니까 가지고 들어가질 못하니까 이렇게 지키고 있구나. 네. 보세요. 어떻게 반응이 바뀌나 보세요. 이거 반복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자 더 격하게 반응하는 녀석. 루루가 설쌤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해 보는데요. 루루야, 이제 좀 알겠니?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게 할 거예요. 루루. 앉아. 옳지. 먹어. 이제 괜찮아졌나 했더니 으르렁거리면 바로 뺏을 거예요. 루루 앉아. 으르렁거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 루루. 앉아. 옳지. 먹어. 저 때리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걸어 다녀 볼 거예요. 자, 이번엔 루루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들어보면 난리 나는데. 뭐 지키는 건 자기 본능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뺏을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으르렁거리고 공격성을 보이면 안 되죠. 뭔가 이거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놔.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과 함께 말로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운 건 있어서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해요. 그죠? 여기서 기다려만 해주세요. 루루, 기다려. 한결 차분해진 듯한 루루. 흥분하지 않고 얌전히 잘 기다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한 것 같죠? 옳지. 하고 내가 집어서 줄게요. 그냥 가라고 하지 말고. 옳지. 먹어. 인내심을 갖고 교육하니 효과가 나타나네요. 다시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루루 놔.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으르렁거리고 이거 뺏으러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까이만 가도 자기가 뒤로 물러서는 모습. 루루 앉아. 기다려. 흥분하지 않고 잘 기다리면 옳지. 먹어. 바로 보상해줘야죠.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저랑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쌤에게 잘 배웠으니 이젠 보호자가 직접 도전해 볼까요? 가볼까요? 드디어 다가온 결전의 시간. 루리야, 미역하지 말고. 루루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과는 달리 두려움이 앞섰던 보호자인데 루렐라? 성격 지금 기분 많이 안 좋아. 과연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요. 오,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단호한 보호자의 태도에 루루도 바로 착석. 오, 좋다. 야, 보호자님 참 잘했어요. 루루야, 이렇게만 하면 돼. 어렵지 않지? 지금 기분 자체가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나를 내 걸 뺏으러 오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주러 오는 사람이다. 그동안 보호자들의 행동을 오해해왔던 루루에게 꼭 필요한 솔루션. 긍정적인 경험으로 보호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건데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가까이 가는데 으르렁거리면 다시 뺏을 거예요. 누군가 루루 주변을 지나다니는 게 경계할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이해시켜줍니다. 그렇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오세요. 네. 아래 루리야, 놓지 말고. 옳지. 네, 좋아요. 지금 타이밍 되게 좋았어요. 네. 또 가보세요. 잘 시킨다. 옳지. 어머님 한번 오실게요. 계속 반복할게요, 이거. 옳지. 네, 좋아요. 괜찮아요. 자기 찾아서 먹고 나면은 가면서 하나 더 주세요. 옳지.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으르렁거리는 게 점점 줄어들 거예요. 네, 좋아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옳지. 네, 좋아요. 지금 많이 가까웠어. 거리를 좁혀가며 반복해줍니다. 네, 좋아요.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가까이 온 사람이 나한테 뭔가 주고 뺏어가지 않고 그냥 간다.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좋아요. 루루야, 앞으로 까칠하게 굴기 없기다. 잠깐, 리모컨 내려놓으세요. 채널 돌리지 마. 알아두면 두고두고 쓸모있는 알짜배기 꿀 정보 대방출. 새낙의 꿀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낙의 일타 강사 수레이너 설채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유 공격성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 공격성은 먹을 것, 장난감 등 물건은 기본. 루루처럼 공간에 대해, 더 나아가 보호자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유 공격성은 개들의 본능적인 행동 중 하나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식욕을 증가시키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어렸을 적부터 다경 가구에서 생활하면서 자원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보호자가 음식이나 장난감을 뺏는 장난을 많이 했을 때, 산책 또는 놀이가 부족해 자신만의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경우 소유 공격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루루처럼 소유 공격성이 심한 경우 우선 소유 공격성을 일으킬 만한 모든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교육보다는 관리가 우선입니다. 반려견의 건강을 해칠 만한 물건을 지키고 먹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물물 교환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지키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너무 높아서 물물 교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블로킹 보드 등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물 교환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반려견에게 가치가 가장 높은 간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반려견이 뭔가를 지키고 있다면 1.5m에서 2m 거리를 유지하고 이리와를 시킵니다. 반려견이 이리와 해서 온다면 그때 바로 간식을 주지 말고 뒷걸음질 치면서 앞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5에서 6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리와 상태라면 간식을 주고 그때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지키고 있는 물건 바로 앞에서
간식과 그 물건을 교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 새낙의 1타 강사 설채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